미국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여기 포박되어 있습니다. 야, 나는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려면은 주식시장을 박살시키는 나 선거 당선 안 돼. 이거인 것이죠.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당선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? 물건도 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 분산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우리가 배당금 혹은 임대료를 얻는 그 전략을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포박 사회에 예.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, 근데 부동산 포박 사회는 또 고령화에 취약하다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읽었는데 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까요?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시장이 포박되어 있습니다. 꽉 잡혀 있다는 뜻인데요.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그 여러 국민들은 미국의 시민들은 상당 부분 노후를 그 주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 운용하는 여러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개인들은 주식의 비중이 보통 50% 이상 되고요. 50에서 70% 정도 되고 기관들도 연기금 이런 데도 뭐 한 70% 이상은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어야 노후가 튼튼해지고 국민들이 부를 갖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막 불만이 제기됩니다. 뭐 또 예를 들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자동차 GM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 문제가 크게 생겼거든요.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나 이거 노후자산 큰일 났네.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살려야죠.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뭐 다양하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중앙은행의 풋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. 떨어지면은 막아준다 해서 풋옵션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또 이제 정부가 여기 포박되어 있습니다. 야, 나는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려면은 주식시장을 박살시키는 나 선거 당선 안 돼. 이거인 것이죠.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당선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? 그래서 부동산에 포박되어 있는 사회인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정책들이 보면은 부동산 가격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막 급등해도 정부가 날리고 급락해도 정부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변동은 크지가 않아요. 주택 가격 어떤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올랐다가 쑥 떨어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주택 보급 정책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.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이나 어떤 주택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주택을 국가가 보급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데요.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이제 타겟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%가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.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자기의 가계의 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표로 연결되거든요. 그래서 가격 부분도 되게 중요한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자산은 제일 좋은 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. 가격이 급락하는 적이 몇 번씩 있으면은 돈을 빌려 투자했다 큰일 나죠. 위험이 있어요.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막아주니까요.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, 그렇죠. 그래서 집값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와서 뭐든 하여튼 해주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기에 주택에 몰리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 그래서 가계자산에서 주택자산 비중은 여전히 높아요. 우리나라는 그 뭐 20년 동안 계속 70%입니다. 이렇게 높으니까 정부는 또 여기 신경을 써야죠. 신경을 써주니까 또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가게는 더 투자를 할 요인이 생기고 이러니까 가게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비중을 한 60%, 50% 이렇게 좀 낮춰가면은 좋은데 여전히 70%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여기 포박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을 시장에 신경을 쓰니까 가게들은 더 심리적 안정이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게 되고 해서 이 시장이 그냥 자꾸 좀 과다하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어쩔 수 없이 언제 포박된 겁니다. 지금 뭐 모든 대선 주자분들도 나중에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은 부동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런데 포박되어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과하게 커졌습니다. 과하게 좀 오버밸류 돼서 가게도 부동산 자산을 과하게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고령사에 와서 좀 이렇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면서 이제
안 오르든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고령자들이 이제 주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. 가진 것은 지분이다.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자기의 자산 가격 변동이 좀 크게 되는 것이죠. 나는 지금 한 15억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지나도 한 10억이더라. 뭐 이럴 수가 있고 하니까요. 예,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자산, 국내 부동산,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권 여기에 이제 다 집중을 해 있거든요. 부동산이. 근데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좀 이제 분산하라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자기 집 한 채 위에 많이 다들 다른 거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집 한 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노후에 이게 주택에 대한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요. 자기 집이 있으면은 주택 비용이 해봐야 관리비 정도인데 없으면은 뭐 하여튼 전세면 옮겨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살 집은 노후에도 꼭 하나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. 그 후에 이제 다른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국내에 막 집중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부동산을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펼치려면 글로벌한 부동산은 더 비싼데 내가 어떻게 사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아시다시피 뭐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은 뭐 부동산 펀드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처럼 살 수가 있으니까요. 뭐 5천 원 주고 한 주 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250개 호텔 체인이 들어가 있는 리츠의 지분을 하나 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권리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. 5천 원 내도. 예. 오늘 제가 아침에 TV를 보다가 부동산에 이제 기획 부동산 사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제 부동산을 조각조각 내서 이제 팔았다는 것입니다. 그거 하면서 광고하는 거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저런 비유를 하다니 하는데 어떤가 하면요 이 피자를 먹으면서 제가 피자의 조각을 먹고 있지만은 피자의 맛은 똑같습니다. 가는데 그런 개념으로 그걸 듣고 정말 저렇게 비유를 잘하다니 했는데요. 리츠가 그거입니다. 제가 리츠를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피자의 조각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작게 가질 따름이지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되니까요. 그러나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수익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수익원입니다. 부동산 수익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꾸준한 임대 수익입니다. 그런 걸 주는 자산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도 중요한 자산인데요.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국내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, 상가 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걸 좀 글로벌하게 리츠가 배당을 따박따박 해주거든요. 커다란 오피스도 있고 하니까요. 그렇게 좀 물건도 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분산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우리가 배당금 혹은 임대료를 얻는 그 전략을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좀 전략을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 이제 좀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좀 우리가 눈을 너무 국내 쪽에 맞추지 말고 예. 좀 글로벌하게 진짜 맞추는데 그런 이제 리츠나 또 뭐 요즘에 ETF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ETF가 이제 리츠들을 모아서 또 한 ETF도 있거든요. 뭐 그런 ETF를 통해서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얻으셔도 되고요. 좋습니다.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산 비중을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또 부동산만이 또 나의 자산을 키워주는 그런 요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40대라면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좀 자산 배분에 대한 좀 전략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? 부동산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나쁜 자산은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에 집중돼 있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국내 부동산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글로벌 리츠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것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데모테크라는 그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기술 혁신 그다음 환경 쪽도 이제 기술하고 관련돼 있는데요. 이 기술 혁신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.
이 가속화될 정도로요. 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임대소득을 이렇게 따박따박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은 막 혁신을 하면서 소위 말해 어떤 거냐면은 GMO를 통해서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100개 열리던 게 500개 열리게 됩니다. 그게 이제 혁신으로 인한 과실의 성장인데요. 네, 네.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막 맺게 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기 좀 동참을 해서 과실을 먹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? 네, 네. 저거는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요. 그래서 이 혁신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, 새로운 섹터의 과실이 막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실을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게 이제 데모테크의 뭐 바이오, 디지털 헬스케어, 뭐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에 자산을 좀 가지시 가지고요. 예, 그래서 혁신의 과실을 좀 따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딱 두 가지인데요. 국내 부동산을 내가 하나 더 해야지 하는 것보다 글로벌하게 리츠로 해서 우량한 부동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해서 펼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, 30년 동안에 여전히 혁신이 이어질 텐데요. 그 혁신의 과실을 따먹게 그 혁신 금융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의 자산 구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. 그다음에 뭐 주식이 요즘 뭐 인기는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요.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고 주식 비중을 꾸준히 그냥 40대 같으면은 어느 정도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 하면서 이제 종합 주가 지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요. 이제 어떤 혁신적인 특정한 테마나 이런 쪽을 좀 몇 군데도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